자, 오늘은 이온과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교과서 36쪽 펴봐라. 36쪽. 여기 36쪽. 36쪽 펴보면 전하를 띠는 이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 36쪽에 보면 여기 그림 하나 있지, 그지? 요거 그림 하나 보이지? 요게 뭐지? 리튬 원자지, 그지? 리튬 원자. 리튬 원자라는 건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서 리튬 원자라고 아는 게 아니라, 가운데 원자핵 당연히 있을 거고, 전자가 몇 개? 전자가 3개가 있지, 그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리튬 원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그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짜리인 전자가 총 3개가 있어. 그러면 원자 핵은 전하량이 얼마다? 플러스 3. 요런 녀석이 리튬 원자야. 그래서 총 합이 얼마냐? 0이지. 보통의 원자들은 전하량이 0이야. 그래서 사람도 전하량이 총 0이야. 왜? 0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연필도 전하량이 총 0이야. 그런데 이 전하라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었지, 그지? 여러분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읽지 마라. 이건 양전하, 음전하라고 읽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콩글리시야. 외국 가서 플러스 일렉트론, 마이너스 일렉트론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 자, 그래서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불러주는데 지금 이 원자 안에 있어서는 음전하가 전자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양전하는 원자핵인 거야. 근데 걔네들의 전하량을 다 합치면 0이다 이거지, 그지? 그런데 이온이라는 애는 뭐냐? 교과서에 적힌 정의는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지금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하를 띠느냐? 원자는 전하가 0이잖아, 그지? 전하를 띈다는 뜻은 플러스 얼마 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얼마 이거나 이렇게 말을 해야 전하를 띠는 거야. 쌤이 분명히 양음이라고 말하라 했지만 우린 편의상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전하를 띠는 거고, 그럼 이온인데 애당초 전자 개수 3개 플러스 3짜리 원자핵을 갖고 있는 리튬이라는 입자가 전하를 0인데 전하를 어떻게 띠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뭐냐면 이 전자들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이 그림 봐봐라. 그림 보면 아까 리튬 원자처럼 가운데 원자핵이 플러스 3짜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지? 2개밖에 없지, 그지? 우리가 전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주로 전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다. 전자. 자, 근데 지금 요 녀석을 보면 원래 전자 3개여야 되는데 싶지,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전자가 2개밖에 없잖아.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야. 이 전자라는 애들은 무슨 빵에 건포도 붙어 있듯이 있는 애들이야. 말하자면 내가 먹기 싫으면 빼낼 수도 있고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도 돼. 그런 존재들이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 이 원자에서 전자가 어찌어찌 하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돼. 근데 이러면 한번 숫자를 합쳐보면 숫자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지? 자, 이거 다 합치면 플러스 1이 되지. 즉 0이야 아니야? 0이 아니지. 어떤 플러스 얼마 이렇게 띄고 있지, 그지? 그러면 이 입자, 요 녀석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는 거야. 원자라고 부르지 않아, 이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이온이라고 부른다. 이온. 얘는 원래 뭐였지? 리튬이었지, 그지? 리튬 이온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리튬 이온. 교과서 한번 다시 보자. 교과서 36쪽 밑에 보면 스타일이 2가지가 있는 거야.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한 개 잃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하나를. 그렇게 되는 거를 양이온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다 합치면 플러스 얼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이온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 전자를 오히려 하나 더 얻는 거야. 그러면 다 합치면 0이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지? 물론 한 개면 마이너스 1일 테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부른다. 이런 애들은 이제 산소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황이라는 이온도 이런 식으로 돼. 원자마다 이온이 되는 스타일이 좀 달라.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전자를 한 개 잃거나 혹은 한 개 얻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전자는 두 개를 잃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얻을 수도 있어. 거의 뭐 세 개 정도, 세 개 정도의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최대치 한 개 아니면 두 개, 세 개 정도의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들어오면 음이온이 되는 거고 나가면 양이온이 된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온 종류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게 있느냐? 교과서 다음 장 보면 여기 봐봐.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런 등등의 이온들이 있지. 근데 이온들 옆에 보면 이온식이라고 적혀있지, 그지? 자, 이온식을 보면 뭐라 적혀있느냐? 보자. 원소 기호에 오른쪽 위에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잃거나 얻은 수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걸 이온식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어떻게 하느냐면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 원소 기호지, 그지?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원자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 종류를, 이름을. 그런데 얘가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잘 잃어버리는 애야. 그래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 그럼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면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나트륨이 원래 가운데가 플러스 11짜리 원자 핵을 갖고 있거든. 나트륨이. 그리고 주변에 전자들이 11개 또 있겠지, 그지? 근데 전자 하나를 잃었어.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 그지? 전자를 하나 잃게 되면, 원래 마이너스 11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11개를, 플러스 11에, 여기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지?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1이 되지, 그지? 여기는 총합해서 0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온이 된 거야. 나트륨 이온이 됐겠지, 그지? 그럴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나트륨인데 이온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온이 되었어요? 전자를 하나 잃어서 플러스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양이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봐.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칼슘은 지금 2 플러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었다. 오케이. 2개를 잃었다라는 뜻이야. 근데 왜 플러스 2라고 안 하고 2 플러스라고 하나요? 그거는 약속이야. 그 역시도 약속이야. 2개를 잃어서 플러스가 되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플러스 2라고 쓰지 않고 2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표기법 조심해라. 이거 뭐 서술형 평가 보면 꼭 거꾸로 쓴다, 이거. 그래서 숫자 먼저 그 다음에 무슨 이온인가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봐봐. Cl 봐봐라. Cl은 염소지, 그지? 염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지. 얘는 왜 그렇게 써?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산소는 2-라 적혀있지, 그지? 전자를 2개를 얻어서. 그래서 이온이 된다라는 뜻이다. 근데 여기서 요런 애들 주목해봐라. 요런 애들은 한 개의 원자가 아니지. CO2-, CO3-네. CO3-도 있고 NH4+ 이런 애들도 있어. 즉 이렇게 생긴 분자였던 애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덩어리 통째로가 그냥 이온인 거야. 그러니까 꼭 원자가 이온이 된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덩어리, 이런 분자들이 이온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즉 이온이라는 것은 꼭 한 알맹이처럼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얘나 얘처럼.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8쪽을 보면 실험 하나가 있지, 그지? 이게 뭐냐? 지금 이온은 무엇을 띠는 입자들? 전하를 띈다 했지, 그지? 전하라는 게 뭐냐? 쭉 올라가 봐. 전하. 전기 현상을 일으킨대. 그러면 이온이 있는 물질은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 메커니즘은 나중에 설명해주고 실험을 하나 선생님이 또 하는 걸 보여줄게. 전기를 띠는 이온은 전기가 흐를 수 있겠다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실험을 모든 용액을 쓰진 않고 몇 가지 용액을 써서 전기가 통한다는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실험을 해볼게. 실험을 해보면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도구를 좀 소개하면, 요게 이제 간이전도계라는 거야. 간이전도계가 뭐냐면 여기 이쪽 끝 두 개 있지, 그지? 요 두 개 사이가 전기가 통하면 얘한테서 소리가 나. 전류가 흐르면 소리가 나. 예를 들어서 구리판 보이지, 그지? 구리판에다가 요거를 딱 연결하면 소리 들리지? 소리가 나. 왜냐면 요 젓가락 두 개 사이가 전기가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여기랑 여기 종이컵 세 개 보이지, 그지? 요거는 증류수라는 것을 떠놓은 거야. 증류수가 뭐냐? 완전히 100% 물 100%를 여기다 넣었어. 수돗물은 이제 우리가 물이라고 하지만 물 분자 외에 다른 것들이 좀 섞여 있거든. 그래서 100% 물을 지금 갖고 왔어. 얘를 담가볼까? 소리 안 나지? 왜냐면 얘는 물이니까. 물 안에는 이온이 없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녀석 보이지, 그지? 요 녀석이 소금이야. 우리가 아는 소금 말이야. 소금을 여기다 타볼게. 소금을 거지막하게 한번 타보자. 이렇게 타. 딱딱딱. 그리고 얘를 한번 좀 씻어주고, 딱 씻어주고. 이번엔 얘는 설탕이야. 설탕도 큼지막하게 한번 타보자. 이렇게. 자, 좀 씻어주고. 자, 요거는 이제 물, 요거는 소금물, 요거는 설탕물이야. 한번 해볼게. 당연히 소리 안 나. 그지? 소리 안 나. 좀 씻어주고. 얘를 해볼까? 들리나? 어때? 소리가 나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담그니까, 그 소금물의 어떤 것들이 요 둘 사이에 전기를 흐르게 해줬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이온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지. 이온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선생님, 그냥, 물에다가 타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싶어서 설탕물도 준비한 거야. 설탕물 해볼게. 소리 안 나지? 설탕물 소리 안 나지, 그지? 설탕물 소리 안 나. 왜냐면 설탕물은, 즉 설탕은 물에 녹아도 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라는 걸로 바뀌어, 물에 들어가면. 그래서 물속에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이온이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거야. 전하를 띠니까. 근데 설탕물은 설탕 분자들이 물에 녹는다고 해서 이온이 되진 않거든.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게 돼. 봐봐,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얘는 소리가 나지, 그지? 이렇게 된다. 지금 방금 요 물에 넣었을 때 살짝 소리 날 듯 하다 말았지, 그지? 왜냐면 이걸 안 닦았어. 안 닦아서 아까 소금 묻은 게 좀 있나 봐, 그지?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걸 잘 닦고 하면 당연히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당연히 안 나지. 여기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들은 용액, 이온이 들은 수용액들은 다 소리가 나.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야. 이 전기 전도계를 담그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온에 대해서 하나 지금 알아야 할 특징은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그러니까 이온이 녹아있는 용액은 전기가 어떻다?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지, 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